현대 사회에서 뭐만 했다 하면 이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은 사이코다,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정신병자다,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하지만 사실은 막상 까고 보면 정말 재미있게도 오히려 정신병자 그 자체가 가장 정상인 사회다. 굳이 정신병자라 칭한다면 사전적인 의미를 파고들어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굳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을 하면서 또 어른이 되면서 또 늙어가면서 또 겪어가면서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자기 마음만 편하게 가지고 있던 신념과 믿음들이 시시각각 바뀌고 깨어지는 사회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착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 공부를 잘하면 김태희가 줄을 선다 등 겉으로만 빛 좋은 개살구인 현실의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주구장창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듯이 듣다가 정작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아무 신념도 의무감도 보상도 없이 허무주의만이 남고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다. 이것은 굳이 사회와 세상 그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때문인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객관적인 현실 그대로는 너무나 뼈아프기 때문인 것이다. TV에서도 만화 영화에서도 또 드라마에서도 항상 우리의 신경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인공은 늘상 언젠가 위기를 직면하지만 또 결국 주인공 특유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극복을 해서 해피엔딩을 맞는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 줄거리들. 세상에는 그리고 주인공의 주위에는 착한 사람들만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대적한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고 악한 악당이라는 줄거리들 등등등. 비단 어린이만 보는 만화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우리의 무의식에 심어주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지만 막상 당신이 직접 부딪히는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당신은 당신이 꿈꾸고 그리던 그런 이야기와는 아예 상관이 없는 한여의 엑스트라가 되어버린 기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끝에 가서 내가 믿던 그런 것들이 모두 거짓이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내용들, 결국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부모빨이 다이더라. 결국에 인생은 선천적인 무언가로 끝까지 정해지는 거야. 결국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만화 같은 행운은 너무나 희박하지만 불행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 내가 꿈꾸던 그런 것들은 결국에 내 인생에서 직접 이루어지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현실들을 결국에는 때때로 언젠가는 반드시 느끼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착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잘되고 그런 것의 차원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바라봤을 때 이 내용을 듣는 대다수의 당신은 엑스트라 그 자체에 가깝다. 언젠가 이 내용을 깨닫는다면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깨달은 어느 사람은 빛 좋은 개살구, 스러운 말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시점에서 학교나 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들어왔던 거의 모든 빛 좋은 개살구식 형식적인 아무 실체도 없는 거짓말에 가까운 그런 신념 이념들은 모두 초기화된다. 그리고 여기 이 시점에서부터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속임수였고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아버린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가치관을 자기 스스로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범죄나 뉴스 신문을 보면서 당사자에게 아주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묻기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가장 어렸을 때 즉 막 태어났을 때에는 신생아로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은 상태다. 가치관, 능력, 쌓아놓은 무언가, 성격 등. 그러나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는 흉악범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촉망받고 존경받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만화영화처럼 애초부터 누군가는 악당이고 애초부터 누군가는 인성도 좋고 정의롭고 숨겨진 능력을 가졌고 숭고한 철학으로 희생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설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다. 애초에 그 기원은 똑같은데 속성이 다를 수가 없는 것이다. 즉슨 사람의 운명은 마치 또르르 어느 불특정한 경로를 흘러가는 구슬이고 어느 구슬은 하수구로 떨어져 그 구슬에 난 기스에 각종 오물 등이 스며들어 시간이 지나 악취가 배게 될 것이고 어느 구슬은 비단위로 떨어져
구르면 구를수록 기스 하나 없이 더 윤이 나고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구슬이 될 것이다. 먼저 개인이라는 한 사람에게 놓여진, 그리고 또 그런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이 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그 사실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부터 하고 깔고 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사회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지도 않고 그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사람 개개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전형적인 겉으로만 듣기 좋고 읽기 좋은 식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맹랑하고 추상적이고 얼렁뚱땅 얼버무린 식의 현실에 맞지도 않는 말로 그 불쌍한 개인에게 세뇌를 해서 몇 년의 인생과 시간을 강제로 낭비하게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게 하며,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고 아무리 외쳐도 열정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라며 그 사람을 호통친다. 가장 초기부터 이런 식의 위선부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잘못된 것이다. 왜 김성수 장대호 같은 범죄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냐고. 사회와 사람들이 알려준 그런 전형적인 겉으로만 보기 좋은 빛 좋은 개살구식의 철학과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이 현실 그리고 사회, 그 둘이 맞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위화감 때문에 개인의 가치관에서는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뻥 뚫려버린 개인의 가치관 안에서는 틀 안에 박혀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침투하기 쉬운 것이다. 하물며 나에게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어떻게든 윗사람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 이라고 끝없이 세뇌시킨 그런 빛 좋은 개살구 식의 말들이 정작 몇십 년 뒤에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이용한 것이 명백한데, 두 번 다시 이 뚫려버린 가치관의 구멍에서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철학을 담아보고 싶을까? 그러면 이때에는 이 격없는 아무 철학이나 허용이 되는 빈 공간이 되어버린 가치관에서는 건전하고 밝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 반대에 훨씬 더 더럽고 일탈적인 것들이 침투하기 쉬운 게 정상이다. 성적 패티시라든지 굉장히 잔혹한 이미지라든지 극단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그동안에 배신당한 신념의 복수라도 하듯이 더 꾹꾹 담아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것들의 결과물이 바로 정상인 같으면서도 한순간 극단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김성수 장대호 같은 사람들이다. 왜 굳이 이 두 사람을 거론을 하느냐고. 둘 다 흉악범으로 신상까지 공개되었지만 이 두 사람은 특별한 공통점이 있다. 인과관계도 딱히 명확하지도 않은 낯선 이에게 본인한테 딱히 이득이 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 어쩌면 가벼운 시시비비로 촉발되었지만 그런 낯선 이에게 딱히 전과도 없이 얌전하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마치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고삐가 풀려버린 듯이 너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대략 이런 것이다. 단순히 말싸움 때문에 저렇게까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를 했는데 다른 상황 같으면 얼마나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을까. 엄청난 악마가 분명하다. 여기에서 물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의 의견으로 추측하기로는 이 사람들은 딱히 전과도 없고 폭력적인 사람도 난폭한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일반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다만 이 사람들은 그저 오래전에 인생을 단념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살인이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우발적이지만 이 사람들이 굳이 그 이후 어떤 후폭풍이 다가올지를 몰라서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흉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버리겠다, 이런 마음 굳게 먹었을 확률이 높다. 왜냐고? 뭘 단념하고 뭘 포기한 거냐고. 인생에서 맞닥뜨려버린 위화감과 배신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마지막 자신감마저도 상실되어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이런 식으로 혼자 되뇌이던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무척 높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 모든 세상의 만사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어린 애한테만 말해주는 그런 빛 좋은 개살구식의 철학이 입에 발린 헛소리라는 것을 깨닫고 지켜야 될 마지막 신뢰까지도 없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모든 운명과 힘 여력 시간을 전부 걸어서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일이나 계획 목표에 대한 자신감마저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뭐가 남을까? 그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은 살아도 죽은 삶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상대로 시비를 건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왕 이렇게 된 것 내 인생 이미 내팽겨친 참에 너도 같이 데려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흉악한 범죄이고 흉악한 범죄자 이것은 맞지만 그 현상의 연유와 상세함은 깊이 그리고 사실 그 자체로 따져봐야지. 밑도 끝도 없이 악마의 탄생, 살인기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만 장식하는 것은 그냥 그때그때 사건 생길 때마다 기계처럼 형식적으로 무성의한 깊은 성찰 없이 너는 무조건 이런 거야, 너는 무조건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인생 위에 스티커 붙이기, 등급 매기기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식의 일과는 언제가 돼서라도 항상 불시불특정한 장소에서 또 다른 김성수 장대호를 얼마든지 더 탄생시킬 것이다. 사람은 결국 바보가 아니다. 빛 좋은 개살구식의 거짓말과 의선은 어느 한 사람의 가치관에 자리 잡다가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철저하게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속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 순간 절실히 깨닫게 해준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수학공식처럼 일정한 무언가를 확실히 특정 지을 수가 있고 수학적인 투입량 대비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훨씬 쉬워졌을 것이다. 애초에 그렇다라면 나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판단할 때에는 마치 그런 식으로 인생에서 수학공식처럼 명확하고 극명한 선택지가 숱하게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한다. 그런 새 현실에서 나 혼자 잘해서 무언가 잘 풀리겠다. 그것 자체가 욕심이며 같은 이유로 남을 수학공식 쓴 것처럼 판단할 잣대도 되지 않는다. 진짜 당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는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또는 성격이 얼마나 착하냐 건실하냐 성실하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겹겹이 쌓인 경우의 수에서 어떤 선택을 그때그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 순간순간의 선택을 강요받는 삶의 연속이다. 그런 무겁고 복잡한 삶을 대면함에 있어서 남을 잘못된 가치관으로 속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알려주면서도 그 안에서도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강조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우리 사회가 개개인들에게 하는 것은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것을 꾸미고 위선으로서 아닌 것도 정말로 그러냥 남을 속이는 것이 어쩌면 훗날의 김성수, 장대호,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다른 정신병자를 만드는 행위일 수도 있다. 그저 듣는 사람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리숙해 보여서 내가 편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위선으로서 남의 가치관에 어떻다 저렇다 라는 빛 좋은 개살구식 헛소리를 박아넣는 행위가 당장에 물리적으로 남을 해하는 것보다도 훗날 남의 인생의 몇십 년의 시간을 강탈해버리는 더 큰 죄악이 될 수도 있다.